안녕하세요. 양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3주차 온라인 강의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온라인 수업이 이제는 아주 조금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 수업이 다른 교과 수업처럼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간혹 어려움을 호소하는 몇몇의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순탄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온라인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직업 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학습자 정보 입력 먼저 하고 수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학습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총 4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각 문제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과감하게 평균 100점에 도전해 봅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춤추는 여인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실루엣과 매칭되지 않는 여성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퍼즐 조각 찾기입니다. 오른쪽 퍼즐을 완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이번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만일 당신이라면입니다. 크루즈 여행 중에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었었고 다시 정신이 들어왔을 때 도착해 있던 곳은 무인도였습니다. 섬을 탐색하던 중 해안가에서 파도에 떠밀려 온 모자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모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문제는 모두 정답입니다.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두 문제는 정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풀던 간에 하나의 답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정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밀짚 모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물을 투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가죽 모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밀짚 모자와 기능이 같지만 물을 투과시키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유용한 물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번 광산 헬멧은 다른 용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4번 철문은 무겁기는 하지만 불에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는 냄비 대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광대 모자는 딱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광대 모자에 달려있는 방울을 고려한다면 야밤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경보기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모자의 쓰임새를 듣고 억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논리적으로 턱도 없는 소리다 라고 넘기지 말고 그냥 사용 목적에 따라 물건의 유용한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후보자의 연설에서 가장 자주 나올 법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적임자입니다. 이상 총 4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들은 매칭, 쓰임새, 적임자 등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 단어들은 오늘 수업 주제인 직업 적성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성이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말합니다. 지능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포괄적인 가능성을 지칭하는 데 반해 적성은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작업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적성은 작업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학업 적성, 사무 적성, 기계 적성, 음악 적성 등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며 오늘 수업 주제인 직업 적성 또한 이렇게 세분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 적성은 어떤 직업에 적응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하는 일의 내용과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직업 적성을 평가하는 요소와 기준은 다르게 기술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뒤지개는 요리사에게는 쓰임새가 높은 도구이지만 정비공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수요 정도에 따라서 유용한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 적성을 설명하자면 손재능과 수치 계산 능력은 요리사와 정비공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지만 대인관계 능력과 미적 감각은 요리사에게 보다 필요한 능력이고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과 공간 지각력은 정비공에게 보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즉, 손재능과 수치 계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미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 요리사라는 직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지만 정비공을 지원할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직업 적성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뽑는 채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 적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평가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적성검사를 신입사원 채용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학생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직업 적성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해 보길 권합니다.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직업은 생계 유지의 수단이자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직업을 통해 성취감, 보람 등의 심리적 보상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생계유지 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 적성이란 해당 직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이고 직업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보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지만 연예계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연예인들이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야기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즐겁게 일하면서 결과까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과 함께 타인의 인정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는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내적, 외적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인 것 같지만 높은 연봉 또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직업에서 얻는 심리적 보상이 경제적 보상보다 중요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이야기만 갖고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 더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꼭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적성과 무관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심리적 만족이 경제적 보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업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직업 적성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옳고 다른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직업 적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예측도 해보고 미래에 꿈꾸는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직업 적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서 학습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3강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